BA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밖엔 알프스를 생각나게 하는 산들이 눈옷을 입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서면서 차에 잠시 들렀습니다. 밤사이 간간히 내린 눈이 얇은 이불처럼 차를 덮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이 빗자루 같은 걸 하나 줬었는데 이걸 왜 줬는지 이제서야 알았죠. 눈을 치운 후에 흰수염 폭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활화산 토카치다케에서 시작된 물이 하얀 수염처럼 흘러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하천으로 떨어진 물은 놀랍게도 곧바로 에메랄드 빛을 띱니다. 안내판에는 온천수에 알루미늄 성분이 섞여서 그렇다는데 물어보니까 이것도 추측에 불과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냇물은 옆에 역시 푸른 빛을 내는 연못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전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날씨에 조금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순간 전날 둘러봤던 곳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곳도 이곳 날씨와 다름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날의 루트를 바로 역주행해보기로 했죠. 도로 주위의 풍경은 전날 해가 저물어 안 보였던 진 풍경을 선사하며 잘 생각했다고 독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날과는 전혀 다른 세븐스타 나무와 마주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말이지 안 왔으면 눈을 치고 후회했을 뻔했습니다. 이날 날씨는 럭키세븐처럼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은 새하얀 BA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홋카이도의 겨울녘을 과시했죠. 왜 영화나 광고 감독들이 이곳을 주 무대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전날 처음 갔었던 마일드 세븐 언덕도 궁금했습니다. 마치 스노모빌을 타는 듯 눈 덮인 길을 쌩쌩 달렸죠. 마일드 세븐 언덕의 풍경 역시 광활하고 새하얀 여백과 함께 숨막힐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엔 저 멀리 보이는 일렬로 늘어선 날씬한 나무들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맑은 날씨 덕에 드론을 띄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마일드 세븐 언덕의 상징과도 같은 이 잎갈나무들은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이곳 평원의 방풍림 역할을 하는데요. 겨울 동안엔 하얀 눈밭 위에 그림자를 그리며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 위로 이름 모를 어느 작은 짐승의 발자국도 보였는데요. 이 발자국의 끝이 무척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예정에 없었던 맑은 BA의 설경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BA를 떠나기 전에 시내에 들러 카레 우동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BA의 청록빛을 닮은 사이다는 맛과 색이 훌륭해 한국으로 수입해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죠. 점심을 먹고 BA의 고요한 정취를 감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눈이 점령했다기보다 사람들이 눈을 잘 맞이해 함께 버무려지며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루트인 시레토코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홋카이도의 북동쪽 끝에 자리한 시레토코는 아이누어로 세상의 끝이란 뜻입니다. 2월 초 홋카이도에선 오후 4시만 돼도 해가 뉘엿뉘엿 기웁니다. 그래서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시레토코로 가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BA에서 시레토코까지 고속도로가 없어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었고요. 밤이 되자 오호츠크의 영향으로 안개까지 짙게 깔렸습니다. 암실 같은 도로를 헤드라이트와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서 엉금엉금 달릴 수밖에 없었죠. 제 드라이브 역사에서 가장 험난했던 여정이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길의 끝에 고대했던 숙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저 때의 환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숙소는 시레토코 반도의 작은 호텔이었는데요. 방도 넓고 무엇보다 수준 높은 일본식 정찬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먹을 수 있어 황홀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 회색빛 시레토코를 보았습니다. 저녁 못지않게 훌륭한 일본식 아침 식사로 마지막 여정의 하루를 시작했죠. 체크아웃 전 호텔 안에 있는 온천에 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어 마치 전세를 낸 듯 호사를 부렸죠. 따뜻한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창밖으로 한참 동안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인적이라곤 보이지 않았고 오직 겨울만 있었습니다. 렌터카에 짐을 실었습니다. 호텔을 나서기 전 며칠 동안 나무랄 것 없이 발휘되어준 렌터카 혼다 피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멋부리지 않은 담백한 디자인에 가솔린 4바퀴 굴림 차인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16과 17km를 넘나드는 훌륭한 연비. 이 정도면 덩치는 작지만 그랜드 투어로로 타기에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항구가 들어선 우토로 마을을 잠시 둘러봤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바다는 짙은 푸른 빛을 내며 냉기를 뿜어냅니다. 파도라곤 볼 수 없어 이곳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저 멀리 수평선 인근엔 북극에서 떠내려온 새하얀 유빙이 보입니다. 사실 이곳은 유빙 위를 한번 걷기 위해서 왔는데 온난화 때문인지 유빙이 이곳까지 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오호츠크해를 옆에 끼고 드라이브를 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아득히 보이는 오호츠크해 수평선 너머엔 뭔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바다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삿포로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의 느낌은 또 달랐습니다. 눈이라면 이번 여행에서 지겹게 봤지만 다시 이 풍경과 공기가 그립습니다. 홋카이도의 눈은 잘 펴진 이불처럼 세상의 끝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탱글탱글한 연어알과 게살이 듬뿍 얹어진 덮밥을 먹으며 홋카이도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고생한 렌터카에게도 밥을 먹였습니다. 워셔액도 먹였죠. 눈이 오는 겨울엔 이거 없으면 정말로 낭패입니다. 해는 다시 힘을 쭉 빼고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의 대단원 장식으로 아주 완벽했죠. 삿포로엔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도시로 오니 낯설기까지 하더군요. 거리를 거닐다 중심거리에서 많이 벗어난 조용한 꼬치구이집을 찾았습니다. 운 좋게도 직원 한 분이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 주문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메뉴와 함께 사케를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홋카이도를 천천히 음미하며 이번 여행을 돌아봤습니다. 겨울왕국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